곱셈 나눗셈으로 바로 들어가죠. 한번 했었죠. 곱셈 나눗셈은. 왜냐하면 곱셈 나눗셈이 실제로 다항식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곱셈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돼요. 요런 거 생략할게요. 기억나시죠? 몇 가지만 뭐 쓰면서 부수문 곱셈 할 때 문자, 숫자, 부호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부호 먼저 마이너스 숫자 16 문자 x가 2개, x가 1개, x 3개, y는 3개 있네요. 요 순서로 곱셈 잘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풀어봤었죠, 이제 우리.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죠?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가로, 세로를 더하는 거. 아니, 가로, 세로를 곱하는 거. x 플러스 a 가로랑 가로, 세로 곱하면 전체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y 그리고 여기 a, b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도 나온다고요? bx 그 다음에 여기 ay 이렇게 두 개를 전개하면 총 4개의 항이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xy 더하기 ab라고 끝내버리는 요거 2개를 안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항을 곱하면 4개의 항이 나옵니다를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이 원리를.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계산을 먼저 하고 답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면 뭐 되죠? 6x 세제곱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부호 먼저 부호 마이너스 숫자 4 문자 x 제곱 부수문 기억하시죠? 아까 단항식 할 때 한 거. 여기 2번째 거 했습니다. 3번째 거 해볼까요?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8 문자는 x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 이렇게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9 x 제곱 이렇게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하나 있네요. 마이너스 숫자 6 문자 x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면 부호 숫자 문자는 없으니까 이게 끝이네요. 그러면 동류항끼리 같은 항끼리 같아 보이는 애들이 보이나요? 제일 높은 애는 6x 3승이네요. 요건 있을 거고 다음 x 제곱항이 요거하고 요거네요. 요거하고 요게 x 제곱이네요. 그러면 4개 9개 얘는 마이너스 그러면 5x 제곱 다음에 x 8x 마이너스 6x 그러면 2x 되겠죠. 마지막 숫자는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배 법칙 잘 할 수 있겠죠?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2x랑 3이랑 분배 법칙 쓴 거죠. 그래서 각각을 계산하면 요쪽 요거 계산한 게 요쪽 요거 계산한 게 요쪽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네요. 원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이제 체크하고 교환이란 이게 수학에서 연산을 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이름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환하면 뭐죠? 바꾸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A, B, BA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결합은 뭐죠? 이렇게 묶는 거죠. 묶기. 그래서 이렇게 묶거나 저렇게 묶거나 똑같아. 뭐 이런 얘기. 다음 분배 법칙은 나누어 주는 걸 분배라고 하죠. 나누어 주기. 이렇게 단어의 뜻만 알면 이게 무슨 법칙인지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교환이 뭐라 그랬죠? 바꾸기, A, B, BA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결합 법칙, 묶기라고 했죠. 앞에 걸 먼저 묶어서 계산하나 뒤에 걸 먼저 묶어서 계산하나 똑같아 라는 게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아까 나누어 준다고 그랬죠. 나눠주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이 쓸 수 있다. 뭐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는 이름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개하는 거는 숙제로,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잘 전개를 분배 법칙을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2학년쯤 배우셨을 거예요. 거의 그 구구단 수준으로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외워서 해야 되는 공식이거든요, 공식.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 중학교 때 배운 거 복습이에요. 요거 뭐라고 부르죠? 완전제곱. 요 같은 구조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다음 얘는 뭐라고 부르죠? 더하기 빼기라고 해서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런 걸 왜 적냐 하면 김춘수의 꽃 이런 거 아나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대상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불러줄 때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거든요. 이게 그냥 기호의 나열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름을 붙여주면 이 이름을 따라서 외울 수 있어지거든요.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 기본 전개죠. 2차식 전개.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 요거는 뭐 변형이죠, 변형. 앞에 숫자가 붙었을 따름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중학교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선생님이 학교 오면 시험 볼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100번 쓰고 읽고 그냥 통짜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가운데 뭐가 나오죠? 2ab.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a제곱, b제곱 사이에 마이너스 2ab가 나오겠죠. 다음 합차 공식은 합차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전개하면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죠.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 공식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저 곱셈 공식을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중학교 때까지가 2차였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3차를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3차 방정식을 풀고 3차식을 인수분해하고. 그래서 3차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고 외울 수 있느냐를 묻는 게 곱셈 공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처음 배울 때 구조를 잘 파악해서 한 번에 외우는 게 편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제곱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세제곱은 뭐가 될까요? 한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일 앞에는 3승 나오겠죠. 3승. 제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b의 3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나오냐? 여기가 2ab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3ab? 근데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지금 2차식은 두 개를 곱했거든요. 얘는 a 두 개, 얘는 a, b 이렇게 두 개, 얘는 b 두 개. 3차식은 세 개를 곱해야 돼요. 문자를 세 개. a를 세 개, b를 세 개. 그러면 a, b를 잘 섞어서 세 개를 곱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a 제곱 b와 a, b의 제곱. 이해되시나요? 문자 세 개를 곱해야지 3차식이 완성된다고요. 그리고 요 앞에 숫자가 붙는데 그 숫자는 3입니다. 3. 잘 외우실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걸 완전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완전 세제곱 공식은 완전 제곱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볼까요? 2차식의 합차 공식이죠. 합차. 그러면 얘도 합차의 형태네요. 여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 여기가 조금 다르다는 게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눈여겨보면 되겠지만 아무튼 결과, 요 답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면 여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외우시고
잘 응용하실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죠.